지었다고 한들 이승섭 그 작가의 작품 소그림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미술관만 지었다고 관광객이 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예. 일단은 이중선 미술관 부분이 수선 미술관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말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거기서 그 보수 관계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관광국장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기자는 집이 손들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가 두 가지 이렇게 행정재산 멸실 부분하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 부분인데요. 행정재산 멸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가 표준액이 1억 미만이라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실이라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과에다가 신고하고 신고批准을 받아서 사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행정재산 용도 폐지 부분이 조금은 미스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받아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실무자의 어떤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구입할 때 전체 건축물인 것처럼 820제곱미터로 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사항으로 정리하려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폐지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무자가 당초에 살 때 건축물인 요 300여 평방미터 정도로만 이해를 했고 요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잘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해소가 안 된 거네. 조금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만 생각을 완전히 100% 해소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 JIBS 신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내신 자료에 보면 네. 앞으로 이제 뭐 건축사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포함해서 네. 철거 활용 방안 등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철거한 이후에 뭘 지을지 아직 안 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부분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나요? 예, 정해진 거 그럼 없고 이중선 워낙 미술관 조감도가 2022년 네. 공유재산 매입할 때 공개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관광극장을 포함해서 네. 이중선 미술관의 부지로 정해져 있고 그 조감도에는 관광극장의 현재 관광극장에 이중선 미술관에 포함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한테는 다 공개했던 자료고요. 이중선 미술관을 짓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중선 미술관 짓기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관광극장 자리예요. 대체부터 그렇게 짓도록 한 건 아니고 최초에 짓기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이세요? 예, 부지를 살 때 그 같이 요것도 사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부지 매입이죠.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을 할 때 그 이중섭 그럼 미술관 관광극장은 신축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 계획으로 담은 겁니다. 관광극장은 이중선 미술관 부지가 전혀 아니란 얘기십니까? 아니요, 하나의 부지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중섭 미술관 예, 자금 전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중섭 미술관 부지로 조감도를 서귀포시에서 제공하신 게 이중섭 이중섭 미술관 부지로 짓기로 이렇게 한 되어 겁니다. 예. 아니요. 부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로 조감도를 건축물 짓기로까지는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거 관련해서 뭐 제시하셨던 자료가 있는데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이중섭 관광극장 부지에 이중섭 미술관을 짓는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은 다시 예, 한번 그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없는 걸로 이중섭 제가 알고 미술관 지금 현재 조감도 있습니다. 네, 예. 설치하기로 한 계획 예. 그걸 공개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건 항상 공개되어 있는데요. 부지와 예, 예. 건축 조감도. 예, 이미 저 공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미 다 공개돼 있고 입찰 절차 전부 다 거쳐서 그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요. 예, 이미 다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2년 3월에요. 예, 그 2000 거기에서 행자위에서 그 국민재산 관리 결과 심사를 할 때 예, 관광장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문화관광 체육장인 것 같은데 이창수장이 지금은 멸실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게 회의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멸실과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거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진행이 됐는지 말씀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요. 거기서 심사 보고가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하고 22년 3월 29일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22년 6월 21일 화요일자 국민재산관리계획안 이중섭 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로 신축 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상 관광극장 관련한 부분이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중섭 미술관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심사 보고서는 예. 저도 봤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 전부 내용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이중섭 미술관에 관한 부분이고 관광극장 관련한 부분이 딱 한 단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만 부 관광극장 부지를 미술관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이런데 이 내용이 잘 보십시오. 이게 건물 유지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건물 유지 보존을 하라는 네, 이거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자세하게 5번 10번 봐보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처음에는 그 건물 보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 며칠간 문제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도 심사 보고서 내용 봤고요. 다만 방금 그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약간의 그 철거 부분을 전제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그 후에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요게 조금 그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관광극장의 어떤 그 의미가 담긴 역사성이든 어떤 건축 사업적이든 건축 미학적이든 인문학적 어떤 뭐 감성이 담긴 어떤 시설물을 담든 어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에 적힌 내용 가지고 예, 토론할 예. 생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회의록에 예. 이게 국장님이 언급을 한 내용이 멸실할 계획은 없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회의 인사록에. 그 당시만 예. 하더라도 그래서 멸신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질문 드린 하지 거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거쳤는지 거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답변을 주시라 질문을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조금 맥락이 다르신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기존처럼 우리가 지금 철거기 전 형태로 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공연하는 형태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멸실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 시설을 들어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없던 거예요. 사실. 멸실 관련한 그 공론화 과정은 부분에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아예 멸실 관련한 철거 관련한 그 계획은
그전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그 철거 관련한 부분은 지금 올해 5월 돼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6월 초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직접 그러니까 안전 진단 그러니까 이중산미술관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안전 진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받아보자. 좋다. 그래서 갔는데 초기에 이미 조금 파서 기초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초기에도 안전진단 초기에 이미 기초가 요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콧다무 구조로 돼 있고 바깥쪽으로 이게 시멘트가 발라져 있는 상태. 지지대가 없고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철근 이쪽 그 공간 쪽에 철근 구조물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안에 부식돼 있고 요 벽체 밖으로 이 디귿자 요 벽체도 단독으로 이렇게 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진단 상당히 어렵고 행력에 아주 취약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풍이나 불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 초기에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가 안전진단하는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좀 안전진단상 나중에도 뭐 2등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내 좀 뉴스의 어떤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보건 내지 보조를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그 철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5월경 6월부터 막 얘기는 들었고 공식적으로는 9월부터 얘기를 들었고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간에 촉박하다는 저희들 인식하에서 구석에 그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썼습니다만은 건축사회 이런 어떤 그런 그 기관에다가 좀 더 자문을 구하지 못한 부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제줍니다. 제가 어저께 그 강상수 도의원이 전광동 주민 대상으로서 대책 논의 현장에서 주저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 공공 건축가 제주 특별자치구에서 된 주민들하고 또 이제 전문 건축가와 다 합동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2등급이 나오더라도 2등급이 나오더라도 여기 뭐 보수 보강을 통해서 신축 건물 같이 이거를 보강하는 그 공법이 있대요. 요거를 해서 인원이 돼서 했으면 신축 건물 같이 한 거 그 몇십 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라면 기준을 하면 9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고 또 여기 그 관광극장을 4년 전에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건물이 너무 노화되고 이제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포크레인 기사가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린 바는 포크레인으로 아무리 때려도 제주 돌담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저기 애를 먹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너무 질문 여러 개 하면 제가 잊어버려서 굳이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제가 그 뒤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그 하시는 포크레인 기사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 그 건축 그 우리 저기 그 안전진단 받은 전문가를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는 우리 건축사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 시절 그 말씀을 대답을 아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포크레인 포크레인 기사는 그만큼
강도가 있어서 철거하는데 힘들었단 말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2등급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횡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횡력이. 이게 기초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기초가 1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세로 이게 콘크리트 벽이다 하면은 이렇게 기초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기초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시는 요 힘은 있는 겁니다. 조금 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견디는 힘은 있는데 요거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광극장 구조를 보면 이게 D자지 않습니까? 이게 남쪽, 북쪽. 이 북쪽에 한 5m 넘어서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무너지면 잘못하다 이게 인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남쪽에 한 10m 떨어져서는 그 이중섭 그 관광지 주거지 그게 지나가는 보행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게 5월경부터 이게 그런데 횡력에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횡력을 견디지 못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급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공법이 그거를 공법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표준 그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뭐 매뉴얼이 딱 있는 건 아닌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행정적으로 안전진단 받아서 C등급, 2등급 받으면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2등급 하면은 이미 그 리모델링 이런 수준 이거는 검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전진단 이게 결과에도 다만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그 본관 건물에 있는 이게 기둥에 때도 많이 부식 많이 되고 견디지 못할 정도랍니다. 벽도 횡력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강으로 현실적으로 보강으로 이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제주소 이동건 기자인데요. 네. 여기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보이서 주신 일자리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용 과다로 현실적 우리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인간의 그 기술은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내고 달나라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 공법까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만큼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또 이런 보존해야 될 가치 뭐 이런 부분을 형량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2등급에서 괜찮은 그러니까 벽이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내구력이 있는 벽이 있는 이런 정도의 건물인 경우에 2등급이라도 어떻게든 보수하면은 견디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5년 이내에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0년을 버티지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일반적인 건축사나 또 토목 이런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저 KBS 안세영 기자인데요. 저희 철거 결정이 난 거는 6월이잖아요. 기사님한테도 그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최종 있는데요.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의견들을 주변에 조금씩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듣는 게 공론화 과정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철거와 보존에 대한 방안을 같이 언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요. 주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문화단체하고도 공론화를 거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보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보존에 대한 거는 많이 하지는 못했고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 그 당시에는 안전상 너무 문제가 있으니 아주 안전상 아주 위험한 상황이 횡력에 아주 약한 이런 취약한 상황이니 안전등급 2등급에 따라서 그 공고에 따라서 철거 쪽으로 할 수밖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라든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하고 저희들 의견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쉽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철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시안의 현장민 기자입니다. 그 관광장 철거 관련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을 지금 보니까 현장 설명회 2번, 주민 설명회 1번 했다는데 현장 설명회 한 날짜가 언제고 현장 설명회 할 때 여기에 포함 참가했던 인원들,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내용 이런 건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또는 조금 우리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추후에 그거는 지금 설명을 자세히 못할 거면은 추후에 대충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추후에 자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는 전광동의 자생단체하고 참가들 해서 상가 및 문화예술단체와 해서 6월 12일 날 15분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30일 날 작가의 산책길 관계자들에서 10명이 참석해서 7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설명회는 9월 9일 날 정강동 주민센터에서 4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단체 상가 번영에 상가 번영에는 상권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들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한 40분이 참석했고 그 외 개별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계속적인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개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거를 보존하든가 이런 방안들이 제안이 됐을 건데 그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여기 설명회 때는 혹시 그 나왔나요? 저 일부 벤존을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당장 지금 청사진이 바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9월 20날인가요? 바로 이제 지금 철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한간에는 지금 그 셰리언쇼나 이제 원도심 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시장이면 어떤 공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급하게 했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죠? 전혀 아니고 제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철거밖에 없어요. 계획을 다 세우고 힘듭니다. 제가 주변에 요 철거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주변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인데 그 동안에 그래도 요 관광극장 부지에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의미 있는 문화예술 시설을 들어서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요 정도까지는 주변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혀 여건이 아니죠. 아니 주변에 얘기하는 거하고 공론화 과정을 정식적인 어떤 뭐 설명이나 아니면은 그 간담회나 이런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지 주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철거하겠다 일반 통행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많았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이게 저희들은 급박하다라고 봤습니다. 안전상 급박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누가 건축사회라든가 뭐 여기 없었어요. 건축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지금 99년도부터 그 관광국장이 폐업이 됐잖아요. 폐업이 됐고 한 15년가량 아무 쪽 쓰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무상 임차받아서 저희들 보수 좀 하고 2015년경부터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공연들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도 한 분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게 뭐 역사성이 있다, 뭐 좋다라는 의견을 한 번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물어보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고려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와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아쉬운 부분이 내용에 대한 보존 가치 중이랑 보존 문제가 심각하다. 양립이 가능하다는 의문인데 건축계에서는 남은 외벽이라도 보존을 한 상태로 이제 추진을 하자라는 건데 이번에도 사실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하 시설을 짓는데 턱박이 공사를 할 때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철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벽은 남은 외벽은 철거가 되는 건지 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걸 남기고 이걸 뭐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뵌 게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현장에서 관광국장 그 현장에서 그 건축사의 회장님하고 몇 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보존할 수 있다. 어떤 뭐 특수한 어떤 뭐 공법을 쓰면은 현재 상태로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법, 대안, 그런 그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게 한 빨리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한 달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면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지금 디귿자잖아요. 디귿자에 요게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 철거가 됐는데요. 지금 이중섭 그 미술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요 상태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더 심했고 그러니까 무너질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일단은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섭 미술관 그 공사 진행에서는 지금 깊이 먹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문제 없는 걸로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진단을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상태고요. 요 북쪽 남아있는 북쪽 벽은 지금 지지대가 여기가 조금 그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갖고 이게 지지대가 좀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상태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본건물로 연결돼 있어서 좀 지지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조금은 그대로 놔둬도 일단은 당분간 놔둬도 무너지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거는 조금 놔둬도 조금 시간을 여유두고 검토하고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놔둘 건가, 놔두면서 보존할 건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보존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시간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저 KBS 안수현 기자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폐기물 관리법상에 60일 이내에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오기까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60일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상 그게 60일이거든 체결 처리하는 게. 이제 다만 며칠 전에도 저기 우리 그 연구철 회장님하고 얘기하셨죠. 이게 그 시멘트를 다 발라낸 원석이죠. 요 돌만은 재료로서 뭐 시설물을 위한 재료로 활용을 한다라면은 그게 폐기물이 아닌 걸로 볼 수 있겠다. 폐기물은 버려버리고 일주일 안에 버려버리고 요거는 놔둬서 재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60일 조금 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고주선입니다. 일단은 근데 60일 안에 가능하면 좀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좀 하려고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축사의 제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철거하지 않고 그냥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의 제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보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제한이 어떤 형태로 그게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하면은 그걸 한번 좀 더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해봐서 그게 현실 타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유지 보존하는 게 가능한지 이 자체를 다시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을 담보한 그런 보존 대안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의견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달라고. 하다하면은 철거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봐도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요. 검토해서. 시설부의 2층에 극장 2층에 보면은 염사기하고 필름들이 다량 거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존 내지고 어떤 형태로든 뭐 관광극장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인문학적 감성이나 뭐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뭐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보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거는 좀 하는 쪽으로 좀 예시를 하나. KBS 안수현 기자인데요. 그 아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심의를 받지 않는 과정이 공무원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된 건지 어제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고 본 건물에 대해서만 나중에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인데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멸실 부분하고 용도 폐기 부분인데 멸실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저기 그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 받아서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요게 매입할 때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죠. 매입할 때 본 건물만 건물식으로 산 게 아니고 서류상 본 건물은 한 300제곱미터 되는데요. 근데 이 둘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825제곱미터. 요거를
건축물식으로 해서 사는 형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를 하기 시작.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해당 부지, 그러니까 지금 관광극장 부지를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매입을 할 때 멸실할 것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건 멸실은 그때 당시의 자료에 보면 잠깐 수장고나 두 가지입니다. 용도평이하고 멸실하고 용도평인데 멸실은 1억이 넘어야만 그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1억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어디가 안 된다는 신고만 하면 건가요? 돼요. 거기 전체가 27억이 넘게 주고 샀잖아요. 철거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건물분. 건물분? 네, 건물분. 땅을 빼고 건물에 대해서는 1억이 안 넘는다는 건가요? 네, 지금 그 거래 시가총액이 금액이 8,100만 원. 네, 평균액이 8,100만 원이니까 1억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일이라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해서 그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조금 아쉽네요. 그럼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22년도입니까? 탄계 23년도 24년 1월 24 그러니까 심의 받을 때 825제곱미터인가 그걸로 해서 그 서류를 꾸며버리니까 지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300평방미터를 안 하고 결정을 살 때 825평방미터로 하겠다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 서류를 이걸 없애려면, 이걸 지우려면 825m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멸실하게 되면은 용도 폐지하려면은 폐결 철거하고 하려면은 요 용도 폐지에 대한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무자는 그런 걸로 지금 정확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관 건물, 요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건축물이 아니고 본관 건물만 생각을 한 겁니다. 본관 건물 300제곱미터 이 정도만 요것만 용도 폐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에 나중에 그거는 심의 받으려고 했던 걸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쓰시는 가정은 네. 지금 안전 위험성 관점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역사성, 문화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강화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벽면을 그대로 남길 것인지 이제 이충섭 교수가 건축하면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너뜨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는 도전할 수 있다. 어떤 특수 분법에 의해서 도전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그거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에 지금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갖고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건축가의 쪽입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그거를 충분히 기술적으로 건축공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그걸 제안 온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건축사들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희소성을 말씀하십니다. 헛담 구조로 10m 높이에 9.8m가 됩니다.
1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은 거는 참 힘들다. 이게 희소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소성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그 기재에 깔린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공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건축미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건축공학 이런 걸 떠나서 예술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있는 게 사실 저도 사실은 공감하지 사실 못했던 저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시멘트로 그냥 칠해져 있는 벽 안쪽은 반쪽은 바깥쪽은 세면트 딱 돼 있고 미장돼 있고 안쪽은 반 정도는 미장 적당하게 돼 있고 위에는 완전한 미장 형태가 아니고 돌틈의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형태예요. 그게 사실은 약적인 부분이 되지. 그래서 요 희소성을 말씀하시는데 희소성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희소성에 기저에 깔린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은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조금은 좀 취재해 주셨으면 바라네요. 예술성인지 건축공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잘 되어 있는 건지 건축미학적으로 정말 좋은 건지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해봅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오래된 건물이 유독 그 관광극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허물해버리면 서귀포에 상징적으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들 흐름이 보니까 이중섭 미술관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관광극장 가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여기 옛날에 극장 자리로구나 해서 요거를 보고 있고 또 그 넝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계절 이렇게 있고 이저 피고 지고 노랗 저 빨갛게 있는 요런 거를 촬영도 하고 그런 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중섭 미술관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장 바로 앞에 보면 옛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거를 사진 담고 거기서 포토전이 형성이 되는데 역사적 가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2013년도에 부산 임대받아서 보수보강에서 또 2015년도도 공연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도 행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공연하는 분들이 그래요. 갑자기 건축 부시리기가 시멘트가 떨어지고 정전이 되고 이미 그때도 상당 부분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진단상 D등급을 됐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거고 그 후에 계속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안전진단 2등급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2등급 보면 사용을 못합니다. 시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 그 지금 철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들었고 얼마나 들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관광극장 앞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광극장을 철거하려고 했으면 이건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그 이중섭 미술관 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을 그 일부 돌려서 철거 비용에 충당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규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 6,900이 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그 미디어 파사드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부분은 저희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띄어내서요? 지금 관광장이 철거 중단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연휴 후에 건물 터파기는 설교 변경 한대로 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중섭 비서관요. 이게 신축 지금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횡령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 요게요. 남쪽 벽, 서쪽, 동쪽 벽. 이 부분 철거됐으니까 뭐 태풍 불어갖고 뭐 무너질 것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중섭 비서관 신축 과정에서 아직은 지금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그래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좀 진단을 받고 나서 이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파기가 지금 안 돼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 터파기를 시작을 언제 할 건지 그걸 나중에 저희 토파기는 추석이 끝나면 그때부터 준비해가면서 시작해요. 10월부터 터파기 예상. 시간 관계가 지금 주민들이 오늘 기자회견 한 두 분만 맞죠? 꼭 하나 물어봐달라고 여기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런행 관광극장 안내 그 부지에 그 이중섭 미술관 수장고하고 주차장을 수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꼭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정도로 쓰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 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들도 어디서 나오는지 뭐 수장고 뭐 주차장 이런 말들이 물고 이런 있어서 부분들이 조금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돌고 주장하고 주장이 또 소재로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한 제일쯤에 좀 기자회견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오늘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저희들 일장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했단 말입니다. 거의 다 나온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뭐 주말에 뭐 갑자기 뭐 강행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준비는 했고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 안에 그 무대 그리고 의자들은 화요일부터 조금씩 철거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요구에 대한 철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간 이거. 네, 그러면